왜 자꾸 넘어지지?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에서 발이 자꾸 걸린다거나 평평한 바닥인데도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다거나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운동 부족인가 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 10명 중 7명은 발병 전 이미 다리에서 경고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몸은 계속해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몸을 고층 빌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올까요? 당연히 가장 높은 층, 가장 먼 곳부터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는 혈액 공급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종합니다. 오른쪽 뇌가 왼쪽 다리를, 왼쪽 뇌가 오른쪽 다리를 제어하죠.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리는 뇌의 블랙박스입니다.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장치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져야 뇌경색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리 증상은 그보다 훨씬 일찍, 때로는 몇 주, 몇 달 전부터 나타납니다. 실제로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들이 발병 전 가장 많이 경험한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바로 하지 이상 증상이었습니다. 얼굴 마비나 언어 장애보다 훨씬 앞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신호를 놓칠까요? 첫째, 증상이 미묘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데 정도니까요. 둘째, 증상이 일시적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도 금방 괜찮아지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셋째, 노화로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3-4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죽어갑니다.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다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뇌경색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단순한 노화와 위험한 전조 증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뇌경색으로 실려온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좀 이상했는데, 계속 넘어져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발이 저려서 병원 가려다가 괜찮아져서 안 갔어요. 모두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호인 줄 몰랐던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화재 경보기가 삐삐 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확인하시죠. 배터리가 나간 건가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일단 불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의 경보기는 무시하는 걸까요?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오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운동 부족이야 하고 넘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100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73명이 발병 전 일주일에서 3개월 사이에 다리 관련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병원을 찾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5명은 모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꾸 넘어지신다고 해서 운동하라고만 했지 병원 가자는 생각은 못했어요. 어머니가 다리가 저리다고 하셔서 파스나 바르고 그러라고 했지.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에서 신호가 오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점점 나빠지는 과정이 수개월, 수년 걸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조금씩 줄어들면 뇌는 전신에 보내는 신호의 품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에서 먼저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이 도착하는 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요. 혈액 순환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티가 납니다. 셋째, 다리는 복잡한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걷기, 균형 잡기, 자세 유지하기. 이 모든 동작은 뇌의 정교한 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뇌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즉시 드러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뇌의 교차 지배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반대편을 조종합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다리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게 바로 다리가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사일런트 킬러라고 불립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살인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뇌경색은 사일런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리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라고 오해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때 대응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를 알아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셨죠. 매일 아침 산책하고 골프도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치려고 자세를 잡는데 오른쪽 다리가 자꾸 휘청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또 그랬습니다. 사흘 뒤 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좌측 경동맥이 68% 정도 막혀 있었습니다. 몇 주만 더 지났다면 대규모 뇌경색이 올 상황이었죠. 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와 시술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골프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호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슬에 자녀 셋을 두신 분이셨죠. 10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꾸 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심했어요. 하지만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자녀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운동 좀 하세요. 마사지 받으러 가시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시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측 대뇌에 광범위한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좌측 반신마비. 지금도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더라면 2사례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신호를 알아챘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 같은 신호였습니다. 다리에 힘 빠짐, 저림, 불안정함. 하지만 한 분은 살았고 한 분은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증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지거나 한쪽 발이 저렸다가 괜찮아지거나 또는 균형을 못 잡았다가 괜찮아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안심한다는 겁니다. 다시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함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TIA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48시간 내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5%, 일주일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10%, 3개월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20%입니다.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진 사람 10명 중 2명은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이 온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은 단 2일 안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TIA는 뇌경색의 최후 경고다라고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아, 꺼졌네. 괜찮나 보다. 그리고 그냥 운전을 계속합니다. 며칠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멈춥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곧 큰 문제가 온다는 마지막 경고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까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단계입니다.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혈관을 막았다가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일부 녹여서 다시 뚫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즉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혈전이 오면 이번엔 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뇌경색이 오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뇌세포가 죽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혈류가 차단된 뇌에서는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1시간이면 1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곧 뇌고 시간이 곧 생명이다 라는 말이죠. 1분을 다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다리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기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그분처럼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 병원에 가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다리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더라도 절대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시고 혹시 경험하신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호, 한쪽 다리만 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양쪽이 아닙니다. 한쪽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왼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갑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오른쪽 다리만 무겁습니다. 걷는데 한쪽 다리만 자꾸 휘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쪽만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부족이나 근육 약화는 양쪽에 다 옵니다. 오래 걸으면 양쪽 다리가 함께 지쳐갑니다. 쉬면 양쪽이 함께 회복됩니다. 그런데 뇌에서 오는 문제는 다릅니다. 갑자기 한쪽만 뚝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쉬어도 잘 안 좋아집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아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끊어지면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만약 같은 쪽 다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고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뭔가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잘 안 느껴져요. 이게 허리 문제나 다리 혈관 문제와 어떻게 다르냐고요.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저림은 패턴이 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허리를 숙이면 심해지고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집니다. 하지만 뇌 문제로 인한 감각 이상은 다릅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한쪽만 이상하고 자세와 상관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발 자체는 멀쩡합니다. 문제는 뇌입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를
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전파는 잘 들어오는데 수신기가 고장나면 잡음만 들립니다. 발과 뇌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립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걸을 때 소리가 이상한데? 발을 끄는 것 같은데? 신발이 한쪽만 이상하게 닳았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발목이 자동으로 발끝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서 발목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면 이 동작이 안 됩니다. 발끝이 바닥에 질질 끌리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배우자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뭐가 이상했냐고요?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닳았다는 겁니다. 검사해보니 초기 뇌경색 징후가 나왔습니다. 신발 바닥이 생명을 구한 셈이죠. 네 번째 신호입니다. 평소에 안 그랬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집안 문턱에 발이 걸립니다. 계단에서 휘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이 꼬입니다. 조심성이 없어졌나? 아닙니다. 이건 고유감각이라는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고유감각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뇌가 자동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나빠지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뇌가 발의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턱에도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판단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간 누워 지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진다는 건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다리가 멋대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떨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찔거립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물론 누구나 긴장하거나 피곤하면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떨림은 금방 멈춥니다. 뇌혈관 문제로 오는 떨림은 다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나타납니다.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지휘자입니다. 다리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전등이 깜빡이는 것처럼요. 신호가 들쭉날쭉하니까 다리가 떨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 분은 무릎 떨림 때문에 정형외과에 먼저 가셨습니다. 관절 문제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관절은 정상이었습니다. 신경과에서 검사했더니 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걸을 때 중심을 못 잡습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합니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으로 자꾸 쏠립니다. 이건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소뇌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뇌는 균형을 담당합니다. 여기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걷는 게 매끄럽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아침에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과 어떻게 다르냐고요.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나 일어날 때 핑 도는 증상은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좀 나아집니다. 하지만 소뇌 쪽 혈류 문제로 오는 휘청거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집니다.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뒤 괜찮아집니다. 발이 저렸다가 20분 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걸음이 불안정했다가 쉬었더니 괜찮아집니다. 다행이다. 별일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경고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증상이 사라진 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뚫렸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사람 5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이 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단 2일 안에 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는 것, 발바닥 감각이 이상한 것,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것, 자꾸 넘어지는 것, 다리가 떨리는 것, 중심을 못 잡는 것,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불안하시죠? 걱정되시죠? 잠깐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뇌경색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의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은 예방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8명은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생활 습관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그냥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보세요. 첫 번째,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한쪽이 유독 힘드나요? 두 번째, 눈을 감으세요. 그 상태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나요?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나요? 세 번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이 똑같나요? 한쪽이 둔한가요? 네 번째, 바닥에 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 선 위로 10걸음 걸어보세요.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비틀거리나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병원에 가세요.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세요.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바로 가세요. 자, 이제 예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3가지만 잡으면 뇌경색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에 80, 이게 목표입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요?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는 유지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뒤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패턴을 봐야 하니까요. 왜 혈압이 중요하냐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막힙니다. 이게 뇌경색입니다. 다음 혈당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분들은요,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이 목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하지만 보통 공복 130 미만, 식후 180 미만을 권장합니다. 왜 혈당이 중요하냐고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이 파이프 안을 계속 코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이프가 막히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3배 높습니다. 3배입니다. 다음 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쌓이고 쌓입니다. 수도관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요. 혈관이 좁아집니다. 막힙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혈관 속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 튀김, 가공육 이런 것들이요. 대신 생선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요. 연어, 고등어, 삼치, 청어 일주일에 2-3번이면 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기름 쓸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쓰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색깔 진한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과일은 베리류가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다음 운동입니다. 뭐 하면 되냐고요? 빠르게 걷기. 이게 최고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얼마나 빠르게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 숨이 약간 찬 정도.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다음 생활 습관입니다. 담배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피우는 순간 혈관이 수축합니다. 피가 끈적해집니다. 혈전이 생깁니다. 술은요?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 이하. 여기서 한 잔은 소주 1잔입니다. 잠 충분히 자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신호였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발바닥 감각 이상, 발끝 끌림, 자주 넘어짐, 다리 떨림, 중심 못 잡음,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짐.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 가세요. 반복되면 더욱 가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말을 못합니다. 대신 다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는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무시하지 않듯이 다리가 보내는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혹시 오늘 말한 신호 중에 경험한 게 있나요? 가족 중에 이런 증상 보이는 분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요. 앞으로도 건강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